가을, 그리고 산사. 단 석 줄 글이 적혀있을 뿐인 쪽지였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의 마음은 울렁이고 있었다. 생활이 너무 무사한 탓이겠지. 다시 오빠의 글을 읽어본다. 너 어젯밤 짙은 커피 생각난다고 했지? 지금 곧 나와. 여기 수향이다. 오늘은 우리 밖에서 얘기 좀 할까? 나는 무심코 벽시계를 봤다. 5시 반. 퇴근은 가능하다. 무슨 용건일까? 밤에 집에서도 넉넉히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곳으로 나를 다 불러내다니. 책상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섰다. 수향은 바로 청사 맞은편에 있는 이고장 유일의 다방이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두고도 아직 한 번도 들러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이제야 났다. 유치하다 싶은 주황색 페인트가 문과 창 둘레에 듬뿍 칠해져 있었다. 어색한 기분을 누르고 문을 밀었다. 저쪽 구석에 오빠가 와 있었다. 꼭 무슨 야간 학원의 교실 같은 느낌. 다탁도 의자도 심지어는 주위 환경이 너무 허름한데 실망을 했다. 천장에 매달린 사각형의 스피커가 더욱 눈 거슬려 이름이 아깝다는 생각. 수향. 무슨 일 있었어, 오빠? 아니, 근데 왜? 너 커피 사주려고. 시시해. 오빠는 나를 바라보며 또 웃었다. 그러더니 한참 만에야 너 지금도 그 수도승 생각하니? 라고 물었다. 너무나 예상 밖이어서 나는 좀 허망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더 가슴이 울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퍽 빠른 속도로 가슴께를 덮여주는 것이 아닌가. 수도승, 갈대, 대화자, 피곤, 아야, 동로, 피. 지난 1년 동안의 숱한 낙서가 다시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며 다가왔다. 생각하느냐고? 그럼요. 생각하고 말고요. 평생이라도 좋아요. 물론 그건 피아니죠. 손 닿을 수 없이 먼. 그래도 좋아요. 아니, 그래서 더 좋아요. 그런데 나는 이런 대답을 했다. 아니요, 난 오빠가 더 좋아. 엉뚱했다. 머릿속에는 그런 답 생각지도 않았으니까. 오빠도 풀썩 웃었다. 자식, 뚱딴지 같군. 좋다. 나를 생각하건 수도승을 생각하건 다 좋아. 이 가을 다시 등산 계획이다. 마음 없니? 등산이요? 어디로요? 백운산. 또 백운산? 멤버는? 남녀 6명 예정. 나를 단장으로. 이번에는 내가 풀썩 웃었다. 오빠도 따라 웃었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이번 등산은 좀 재밌을 거야. 이젠 경험들을 많이 쌓았으니까. 작년처럼 길 잃고 헤매게? 이젠 달라. 지리산까지 정복하고 오지 않았어. 결정이나 해라. 오는 토요일 가서 일요일 온다. 갈래 안 갈래? 피곤. 공양주, 예불, 천수, 피. 수도승. 그래, 그 수도승이 보고 싶다. 가자. 가서 이번에는 부딪히고 말리라. 대화를 하리라. 기어코. 가겠어요. 나는 잘라 말했다. 그 무렵에 나는 왜 그렇게도 외로웠을까? 그것은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무게로였다. 대화자가 없다는 데서 오는 홀로감. 도무지 출구가 없었다. 헤르만 헤세가 말하는, 아니 모든 앞서간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의 숙명적 또는 본연적 고독에 앞서 말벗이 없다는 외로움까지를 견뎌야 했으니 말해 무엇하랴. 나는 내 대학 시절 숱하게 일렁이던 고뇌나 홀로감이 실은
얼마나 사치한 감정이었는가를 생각하곤 했다. 그땐 나에게 영화가 있었고 음악회가 있었고 언제 어느 때든 불러내면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늘 견딜 수 없는 홀로감 속에 흠뻑 빠져 있었고 어디엔가 나를 구제할 출구가 없나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곤 했었다. 그러나 현재의 나를 돌아보자 대학 졸업 직후 내 나이 22살, 광양군청 공보실 직원, 교직에 계시는 당숙님 댁에서 하숙. 아무리 써나가도 뾰족한 것이 나올 리가 없다. 이미 고정된 테두리. 공보실 이야기를 좀 하자. 그해 처음으로 각 시군에 설치한 공보기관. PR이란 말이 아마 그 즈음에 성행하지 않았는가 한다. 정부 시책 PR, 도정 중요 시책 PR, 군정 중요 업무 PR, 무슨 PR, 무슨 PR. 나도 그해 처음으로 그 말을 배웠다. Public Relation, 공공관계. 그러나 의역해서 선전이나 홍보로 통용되었다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나는 나의 취직 문제에 대해서 별로 염려를 해본 적이 없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막혀 있거나 방해를 받아본 일이 없었다. 그러기에 무슨 일에든지 나는 자신이 있었다. 어디선가 나를 보살피고 있는 수호신의 존재를 믿으며 모든 일에 낙관해 왔었다. 그런 나에게 참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나를 극진히도 아껴주시던 우리과 주임 교수님이 나보다 먼저 나의 진로를 염려하시어 C역으로 추천서를 보내주셨다. 그런데 그만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한 것이다. 이유는 딱 하나. 나를 만나보지도 않고 테스트해보지도 않고 그들은 나를 거절했다. 우리는 이대 출신이 아니면 안 씁니다. 그것이었다. 단순히 중앙의 이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선도 못 보인 채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 비로소 학창과 사회가 얼마나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첫 발을 디딘 사회에서 내가 받은 첫 선물. 그건 문자 그대로 환멸이었다. 슬펐다. 아니, 우스웠다. 나보다 못한 옛 성적을 가지고 이대에 지원 합격한 동창생들이 우르르 시야에 몰려왔다. 어디서든지 자아를 기르고 보다 나은 내일을 가꾸기에 충실만 하면 된다는 내 생각은 이미 낡은 것이었을까. 학비될 부모가 없으니 장학금을 받으며 고향인 광주에서 공부하겠다는 내 생각은 커다란 계산착오였을까. 나는 시리에 빠져서 맥없이 천장에 무늬만 세어보곤 하며 매일을 살았다. 그 무늬를 따라 미로를 방황하며 나의 미래를 점쳐보던 것도 그 즈음에 길들인 버릇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창인 숙과 함께 거리를 쏘다니다가 도청 게시판 앞에서 우리는 멈췄다. 4급 을류 국가공무원, 각 군청에 파견할 공보요원 모집 공고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응시 자격, 대학 졸업 이상자, 응시 과목, 행정학, 행정법, 공무원법 운운. 우리는 그때 응시 과목에서 영 먼 거리를 느꼈다. 승산 없는 도박은 하지도 말라. 행정의 행자도 모르는 주제.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교직 시험은 없고 졸업한 지 넉 달이 다 되도록 직장을 못 얻은 우리는 그 공고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우린 참 얼토당토 않게 행정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다. 책은 양쪽이 나누어서 사고 함께 보았다. 한꺼번에 다 살 용의는 조금도 없었다. 그 돈 있음 차라리 문학전집이나 레코드판을 산다는 심산에서였다. 겨우 닷새의 길, 밤마다 2시, 3시가 되도록 숙과 나는 청승스럽게도 엉뚱한 행정공부에 전념했고 덕분에 우린 높은 경쟁률의 관문을 뚫었었다. 얼마나 많은 이대 졸업생들이 우리와 어깨를 겨뤘던가.
패배의 허탈을 온몸에 바르고 뒤돌아가는 그네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C여고 교장의 말을 상기했다. 우리는 2대 졸업생이 아니면 안 씁니다. 5월 어느 날 나는 광양공보실 근무를 명함이라는 전남지사의 임명장을 받고 생후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PR. 일주일에 한 번씩 광양공보라는 군보를 발간해 정부 중요 시책을 PR하고 도청 중요 업무를 PR하고 군정 계획과 실적을 PR하고 각 읍면 유선 방송망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방송하고 군수 직속 부하가 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끼기 마련인 모든 행사에 머리를 짜가며 식사를 써바치고 이게 나의 일과가 되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해나가면서 나는 왜 그런지 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다. 늘 나와는 관계도 없는 일, 남의 일을 대행하고 있다는 생각이었고 어쩌다 길을 잃어 외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 행동이나 대화가 거칠고 문화니 예술인이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 이질적 분위기 속에서 나는 얼마나 짙은 소외감과 홀로감을 감수해야 했던가. 나는 그저 틈만 나면 책을 읽었고 앞뒤도 없는 낙서를 했고 그런 감정의 부스러기를 숙에게 적어보내곤 했다. 숙은 바다를 곁한 무안군에 가 있었다. 그녀 역시 대화자가 없어 무척 쓸쓸하다는 사연들을 내 편지 위에다 똑똑 떨구어 보내오곤 했다. 책만 읽는 공보실, 편지만 쓰는 공보실, 동료들의 핀잔을 들었지만 그것마저 내게서 빼앗아 간다면 나는 미치고 말 것이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내 시간을 마련했고 그 여유 시간에 책을 읽었다. 독서. 그것만이 내 유일한 대화였다. 영화가 있을까? 음악이 있을까? 친구가 있을까? 책. 오로지 그뿐이었다. 그러나 참 이상한 일이었다. 언제부턴가 나는 생명이 있는 것을 원하게 되었다. 나 혼자만의 독백으로 그치고 마는 대화가 아니라 눈빛을 굴리며 마주 앉아 이야기할 그 인간 대화자가 절절히 그리워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가을이었다. 내가 묵고 있는 아저씨 댁 오빠가 군에서 제대에 돌아왔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무척 힘을 썼지만 여의치 않아 우선 이곳 교육청 말석 하나를 얻어 다니기로 했다고. 오빠는 이따금 외출을 삼가고 내 곁에 머물러 이야기벗이 되어주기도 했다. 실제로야 어쨌건 오빠는 그런대로 명랑했고 동료들과도 어울려 쏘다니곤 했다. 대화가 통하건 안 통하건 술은 그런 걸 초월하는 모양이었다. 같이 갈까? 오빠는 때로 어떤 모임에 동행을 권해오곤 했지만 난 모두를 거절했었다. 어디 출구가 없느냐고 호소해놓고는 정작 문을 열어주면 또르르 안으로 말려드는 난 한 마리의 달팽이. 그런 심상 속에서 가을은 짙어가고 있었다. 발끝에 나뭇잎이 구를 때마다 대화자의 그리움은 더욱 절실해지고 오빠가 백운산 등산 계획을 짜온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멤버는 남녀 6명. 그런데 그 6명이라는 짝수가 싫어 그런다며 내게 꼭 들어와 행운의 세븐을 만들어 달란다. 난 짝수고 행운이고 하는 것엔 관심도 없고 단지 등산 그 자체에 귀가 확 뜨였다. 좋아. 동반자야 누가 됐건 가을의 산경에 취해버리라. 난 일행에 끼어들어 그 토요일 백운산에 올랐었다.